은퇴 후에도 돈이 충분히 남아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허무하고 외롭다고 말하는 이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돈은 남았지만 자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서 35년간 대기업에 다닌 64세 박성호 씨는 퇴직 후에도 재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월 4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주식 배당으로도 연 1천만 원 가까운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는 이유 모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와인 모임을 나가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없어졌어요.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자 10명 중 6명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지만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를 모르겠다. 오랜 시간 직장 속에서 팀장 박성호, 부장 박성호로 불리던 이름이 사라지고 나자 그냥 박성호로 살아가는 게 견디기 힘들어졌던 겁니다. 돈으로는 신분을 살 수 없고 사회적 존재감은 통장 잔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심리적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자기 상실은 존재 자체를 흔듭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삶의 목적도 잃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경제적 불안보다 존재의 불안이 더 무섭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직후 3년 안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비율이 일반 중장년층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을 그만둬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쓸모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이끌고 결정하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의견을 묻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가족이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도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라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운 건 아닙니다. 돈은 불안을 덜어줄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공허감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생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녀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혹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뉴스만 보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키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돈은 계획과 관리로 지킬 수 있지만 자아는 새로운 경험과 역할 회복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한 68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 돈으로는 버텼지만 사람으로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며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재산도 마음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감각이 회복되면 작은 연금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결국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돈은 내 노후를 지켜줬지만 마음의 노후는 지켜주지 못했다. 진짜 노후의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진짜 목표는 자산의 유지가 아니라 자아의 회복입니다. 돈은 삶의 수단일 뿐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돈은 남았지만 나를 잃었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은퇴 후의 진짜 투자입니다. 돈은 남길 수 있어도 자신을 잃으면 삶은 텅 비게 됩니다. 이제는 돈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돈은 남았지만 나를 잃었다는 말은 은퇴 이후의 공허함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일 것이다. 평생 일만 하며 달려온 사람에게 은퇴는 단순한 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온다. 그 허전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정의하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직함,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형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나와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은퇴 후에야 비로소 그 공백이 드러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김정환 씨는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정년을 마쳤다.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준비형 은퇴자였다. 퇴직금 2억 원을 안정형 펀드에 넣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했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다. 재정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문제없는 노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이유 모를 허무감이 밀려왔다. 출근하던 시절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할 일이 없어 집안을 서성이다가 하루가 저물었다. 그는 말한다. 회사에서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이 됐습니다. 은퇴 전엔 자유를 꿈꾸지만 은퇴 후에는 자유가 오히려 불안이 된다. 오랫동안 규칙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무질서에 적응하지 못한다. 회사는 나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존재하게 만들던 공간이었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공기처럼 희미해진 것을 느꼈다. 그의 하루는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돈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고립되고 생각은 점점 과거로 돌아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냐.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5년 이내에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삶의 만족도가 퇴직 전보다 낮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라고 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단절된 느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즉 은퇴의 위기는 재정보다 정체성의 문제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가 남는다. 그리고 그 공허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한편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중엔 자신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과도한 소비나 투자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여전히 유능하고 활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대개 허무함을 더 키운다. 실패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성공하더라도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여전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매달린 행동이기 때문이다. 진짜 회복은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로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같은 사회적 참여는 수입이 없더라도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준다. 실제로 70세의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엔 나를 찾으려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도 만들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 독서 봉사를 시작한 뒤였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나이는 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기 확장의 과정이다. 은퇴 후 평생교육원이나 시니어 대학에 등록한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니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산다고. 셋째로 인간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거의 사라진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동호회에 나가다가 금세 흥미를 잃는다. 진짜 관계는 취미나 나이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공감으로 이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도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돈은 단지 생존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대부분 돈만 계산한다. 퇴직금 얼마, 국민연금 얼마, 월 지출 얼마. 그러나 그 계산에 빠진 게 있다. 바로 나 자신은 어떤 상태로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이 빠지면 돈이 남아도 삶은 텅 빈 껍데기가 된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빈곤은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정체성의 결핍이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은퇴자는 많지만 정신적으로 평온한 은퇴자는 드물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은 쌓을수록 안정감을 주지만 삶의 의미는 쌓이지 않는다. 의미는 찾아야 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 나를 잃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돈은 노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다루고 관계보다 깊은 고립을 경계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안다. 75세의 한 전직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의사로 살 때는 환자를 살렸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살린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뜻이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텅 비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 삶이 머물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이 충만하면 적은 돈으로도 인생은 따뜻해진다. 결국 은퇴 이후에 진짜 성공은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로 결정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 시작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산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돈을 세는 대신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돈은 남아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나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물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노후의 안심이자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